지구 반대편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불어온 바람이 지금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단순한 정치적 소동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은 필연이 되고 패턴이 반복되면 그것은 거대한 설계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한 장의 리스트에서 시작된 기묘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미국을 움직이는 슈퍼파워 도널드 트럼프의 손끝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심코 공유한 듯 보이는 SNS 게시물 하나, 그 속에는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었고 붉게 표시된 나라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 브라질, 호주, 남아공, 그리고 그 명단 한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적혀있는 이름, 바로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트럼프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을 지목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49대 51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기묘한 숫자들의 장난, 그리고 개표기가 멈출 때마다 뒤바뀌는 운명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눈앞에 있는 거대한 코끼리를 보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공유한 그 명단은 단순한 국가 이름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정선거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가들의 블랙리스트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명단에 오른 국가들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연결망의 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뜻밖의 장소에서 아주 낯익은 이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 그리고 그를 지탱했던 전자투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가설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미국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제기관 USAID, 그들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확산한다는 명분으로 보급했던 투표 시스템, 베네수엘라를 무너뜨리고 볼리비아를 혼란에 빠뜨렸던 바로 그 시스템의 심장부가 놀랍게도 대한민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의 AWB, 그리고 이곳을 통해 전파된 일명 K보트 시스템. 트럼프는 지금 베네수엘라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지만 그 칼끝이 향하는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고 그들이 숨기려 했던 서버의 빗장이 풀리는 순간 과연 그 안에서는 무엇이 튀어나오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시작일 뿐이라고 말이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라는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순간 그 충격파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여의도의 심장부를 강타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과연 지나친 비약일까요? 아니면 다가올 폭풍을 미리 감지한 자들의 필사적인 경고일까요?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증거 신청,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끝내 확보하지 못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누군가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일까요? 피터 킴이라는 분석가가 제기한 이 충격적인 시나리오, 우리는 그의 주장을 면밀히 따라가 보며 이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려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가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기술이 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의 숙주가 되었는지, 그리고 트럼프는 이 복잡한 연결고리를 어디서부터 끊어내려 하는지, 그 치밀한 메커니즘을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범죄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반드시 흔적을 남기지만 두려움은 범인의 행동에 흔적을 남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지목한 그 시점, 우리는 바다 건너 미국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한 인물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캐시 파텔. 차기 FBI 국장으로 거론되는 그는 단순한 관료가 아닙니다. 그는 지난 미국 대선의 가장 깊은 곳, 도미니언 개표기의 알고리즘과 새벽의 통계적 이상 징후를 추적해온 말 그대로 부정선거 사냥꾼입니다. 트럼프가 방아쇠를 당겼고 캐시 파텔이라는 탄환이 발사되었습니다. 그 탄환의 궤적은 놀랍게도 정확히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입니다. 표면적으로 USAID는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자선, 단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피터 킴의 분석에 따르면 이곳은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전 세계의 특정 선거 시스템을 심어온 숙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급한 시스템의 중심에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선거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K보트 시스템. 한국 선관위가 주축이 되어 만든 AWEB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통해 이 전자 개표 시스템은 베네수엘라로, 볼리비아로, 그리고 온두라스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탄생한 이 기묘한 합작품. 그런데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USAID 폐지를 언급한 이유가 단순히 예산 절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미국 납세자의 돈이 전 세계 좌파 정권을 수립하는 선거 조작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끊어내기 위함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동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 텍사스주가 우리는 100% 종이 투표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 정치권의 특정 인사들은 평소와는 다른 어쩌면 과민해 보이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는 왜 갑자기 지구 반대편 남아공의 전자투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트럼프가 중국과 부정 선거의 연관성을 지적할 때 왜 그는 중국이 무슨 상관이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을까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흐름을 읽는 전문가들은 이것을 생존 본능에 의한 방어기제라고 해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독재자 한 명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용했던 투표 시스템, 스마트매틱의 서버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버가 열리고 소스 코드가 확보되는 순간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데이터의 흐름은 역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미의 정글을 지나 태평양을 건너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피터 킴은 주장합니다. 그 데이터의 종착지는 바로 한국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2020년 총선과 2024년 총선에서 발견된 통계적 이상치들, 전문가들이 그토록 외쳤지만 묵살당했던 소스 코드 공개 요구. 만약 베네수엘라의 서버에서 나온 알고리즘이 한국의 것과 일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밀번호 123455로 방치되었던 한국의 선거 시스템, 내부망과 외부망조차 분리되지 않았던 그 허술한 보안 뒤에 사실은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될 백도어가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 누군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의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선전포고이자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들이라는 예고 살인과도 같습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이 시점, 침묵하고 있는 한국의 주류 언론 뒤에서 과연 어떤 거래들이 오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캐시 파텔이 쥔 베네수엘라 카드. 이것이 뒤집히는 순간 대한민국을 덮칠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도미노 게임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수천 개의 블록을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한 번의 손가락 터치면 충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베네수엘라라는 첫 번째 도미노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파동이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을 향해 무섭게 달려오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피터 킴의 분석이 가리키는 결말은 섬뜩하리만치 명확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축출되고 그들이 은폐했던 선거, 서버의 빗장이 풀리는 날. 그것은 단순히 남미의 한 독재자가 사라지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거미줄처럼 뻗어있던 부정선거, 카르텔의 심장부가 멈추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온두라스가 무너지고 볼리비아가 재수사에 들어가고 마침내 그 거대한 파도가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음모론이라 치부하며 애써 눈을 감습니다. 민주당과 선관위, 그리고 주류 언론들은 여전히 침묵하거나 가짜 뉴스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증거를 기각했고 법원은 재검표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 떳떳하다면 왜 그토록 서버 공개를 거부했습니까? 만약 시스템이 완벽하다면 왜 비밀번호 12345와 같은 믿기 힘든 보안 허점을 방치했습니까? 그리고 왜 트럼프의 경고가 나오자마자 누군가는 그토록 불안에 떨며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입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단순한 미국의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전 세계 민주주의 시스템을 좀먹어왔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대청소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곧 한국에 대한 미국발 국제 공조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고 선거라는 신성한 권리를 조작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했던 세력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줄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 다음은 한국입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인과율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계엄령 선포 1주년에 맞춰 트럼프가 던진 메시지. 그것은 단순한 리트윗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곧 행동할 것이다 라는 무언의 약속 말입니다.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확실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가려진 진실이 드러날 때 우리 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겪겠지만 그것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